한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정사일이 되겠고요. 일진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입니다. 자월의 정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월령을 보게 되는데,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일간이 일간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일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물론 천간 순서에서는 병화가 세 번째 천간이 되고 정화는 네 번째 천간이 된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뭐 차이라면 차이가 될 수 있겠고, 공통점은 같은 열기,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병화는 어떤 불? 그렇죠. 남자 같은 그러한 그런 불이라고 해서 양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음화가 됩니다. 음화. 그래서 같은 화지만 하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이 되는 것인데, 이 음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 사람으로 치면 그냥 같은 사람이라 똑같을 것 같지만, 여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양에 해당이 되고요, 여자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종족 안에서는 차이가 없지만은 남녀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차이가 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개념, 음은 작은 개념, 양은 보다 뜨거운 개념, 음은 양보다는 조금 차가운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죠. 대조되면서 서로 상대적인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음양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양은 동전의 뭐다?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래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음양의 관계다.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자 또한 남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인데, 화라고 하는 것도 양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화가 있다? 그렇죠. 음화는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정화보다 밝고 정화보다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화. 그래서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라고 제가 비유를 한다고 했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이라든가 가장 뜨거운 것은 지구상에서는 이 병화입니다. 병화. 그리고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비유를 한다고 했죠. 촉지화라고 해서 뭐 모닥불이라든가 또는 촛불 같은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촛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태양만 뜨겁지 못하고, 촛불, 모닥불이 아무리 밝아봤자 하늘에 태양이 뜨면 다 빛을 갖다가 빼앗긴다고 해서 탈광된다라고 하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탈광이라는 것을 배워요. 탈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일간이 신왕했을 때 조건입니다. 무조건 탈광이 아니라 정화일간이 예를 들면 4월, 5월 같은 때 신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병화한테 정화일간이 빛을 빼앗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때 병화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탈광으로 보지 않고 이때는 겁재인 병화의 도움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무조건 병화를 본다고 해서 탈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달리 병화는 자연적인 그런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사람이 일부러 만든 불과 같은 거죠. 촛불도 사람이 일부러 만든 거죠. 어떤 조명이라든가 쓰기 위해서, 모닥불도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하기 위해서 또는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이 모닥불 같은 것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가면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많이 하죠. 고기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고, 그 불 어떻습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피우는 것인데, 캠프파이어를 하려면 하다못해 장작
간목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자기가 빛과 열을 발생하는 그런 불이기 때문에 굳이 일간이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 같은 거는 인성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든 왕하든 간에 간목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 정도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4월, 5월, 미월 정화 왕에도 간목 한 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의 병일간이 신약할 때는 더더군다나 정화는 간목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해 명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정화일간이 정모인 적모라고 하죠. 나를 낳아준 친엄마를 정모라고 하는데 정모를 얻게 되면 그것이 뭐죠? 간목이죠. 정화는 간목을 얻게 되면 가추가동이다.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겨울은 수가 왕에서 수가 정화를 극하게 되어 있고요. 가을은 금이 왕에서 정화일간이 약하면 왕금에 의해서 오히려 그 정화가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약하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가을 겨울에는 정화가 이때 정모인 간목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정화는 신약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겠고 병화일간 신왕할 때는 있어요. 인묘월이라든가 또는 4, 5월 또는 지로 화국을 형성하게 해서 정화일간 신왕할 때는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의 임술이 아니고 임수로서 양수죠. 임수로서 정화를 갖다가 보강해 줄 필요도 있고요. 너무 뜨거우면 치열해지기 때문에 조우할 필요도 있다. 정화는 특성상 개수 쓰는 것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당연히 더 좋아할 것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또 정화를 공부할 때 우리가 또 뭐냐면 목다화식이라는 것을 또 배웁니다. 목다화식 이런 뭐냐면 목이 화를 생한다. 목생화 이렇게 배웁니다. 목생화지만은 목이 화를 생할 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이 너무 많으면 목이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오히려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다화식이죠. 목이 많으면 목다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캠프파이어 하려고 작은 불씨를 얻어왔는데 그 위에 장작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불이 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220V 전기를 쓰는 그런 초크 다마에다가 2만 볼트를 갖다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크가 박살이 나죠. 이것이 바로 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목다화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인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뭐예요? 그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목다화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중화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간 정화가 왕하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수라고 하는 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인성이 너무 많으면 인성이 많아서 정화가 꺼지게 되니까 이때는 재성인 경금이 있어서 좀 중화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고 일간 정화가 였을 때는 당연히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또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중화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자, 자월이라고 하는 때죠. 절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저월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30일, 내일이 31일이고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소환으로 넘어가서 축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자월의 절기는 대설과 동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해월이었습니다. 해월은 입동과 소설이었죠. 소설 이렇게 절기가 구분되어 있어서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의 시작 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설이 되면서 음기가 가장 왕한 자월이 되는 것이고 다음 달 소한이 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 겨울 축월이 되는 것이죠. 해자 축월 모두 동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겨울이라고 하는 해자 축월은 북방에 속하면서 어떤 오행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 실질적으로 해월이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해자월이 왕하고 축월은 사개월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토왕절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 쪽 방합을 형성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수가 다시 왕해지는 계절이다. 일단 중요한 건 해자 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수가 겨울에 엄동설한인 해자 주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 그저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해서 해자 주걸에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남극 대륙을 연상을 해야지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엄청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드시 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만물, 그 사주는 매우 한습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를 못했다. 운기가 있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만물은 얼게 되면 축장된다라고 하지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인 해월 자월 축월에는 항상 어느 일간이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 불이 있어야지만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해동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월의 정화죠, 정화. 조후를 했을 때는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긴 있는데, 조후를 쓸 때 이제 병화를 조후를 하는 것이고, 정화도 나름대로 이제 조후의 공력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화는 경금을 단련시키는 용도는 병화보다 정화가 월등히 좋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일간을 가지고 조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자 주걸에 일간이 병화라든 일간이 정화가 됐든 간에 조후를 할 때는 별도로 화가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정화가 태어났을 때 추울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본다 하더라도 이때 해자 주걸에는 춥기도 하지만은 자월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해자 주걸에 정화 일간이 약할 때는 저 병화를 봐도 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해자 주걸에 병화를 얻으면 뭘 하기 위한 용도? 해동하고 조후하는 용도로서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더 먼저 생각해 볼 건, 자월은 7살인 수가 너무 왕해서 일간을 갖다가 수극화를 나오죠. 수극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이 약해서 병화와 달리 정화는 반드시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간목이 있게 되면 이 간목인 나를 생해주는 엄마죠.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기 때문에 자월 해자 주걸에는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더해서 병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정화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를 쓸 수는 있지만 개수는 천간에 투출되는 게 좋다 나쁘다. 절대 개수는 해자 주걸에 정화가 태어났는데 개수가 투출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만약에 수가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로서 개수를 갖다가 이때는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수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더해서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간목 병화가 있으면 금상첨화가 가장 좋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사 5등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틀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이제 가감해서 취용해서 쓰면 된다. 수가 많으면 토를 쓰는 것이고요. 목이 많으면 금을 쓰는 것이고, 자월에도 화가 많아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자월의 정화 사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그래서 일단 정화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았고요.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알은 이후에는 반드시 사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 음으로써 자수는 음수로 이렇게 보게 돼요. 대 음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일간 정화를 월령의 자수가 극을 하는 관계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가자는 육친으로 관성으로 봅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령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령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화가 음수를 봐서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면 편관격이 된다 또는 칠살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되고 화는
입지를 지나 태지가 되니 순을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여기까지 신약. 여기는 살왕이 되겠죠.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뜻은 일간이 약하고 관살인 칠살이 왕에서 정화가 언제 왕한 관살의 극을 받아서 불이 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한 인성으로서 그 관살을 설해서 관성을 설해서 나를 생해준다. 그래서 인상생하는 국세가 되어야지만 정화일간이 살 수 있다. 그래서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해월자월에는 정화일간은 일단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피고요. 다음으로 조후할 수 있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월간에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살중신경이,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칠살이고 얘는 정관이니까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살중신경하게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정관도 투출하고 이렇게 칠살도 투출했을 때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것이지, 지지의 칠살기역에 천간에 정관이 있다고 해서 이건 관살혼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살중신경하다. 일간이 너무 약해서 정관도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칠살도 나를 공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행스럽게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간목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인목이 되는 것이고요. 인목은 정화가 통근할 수 있고요. 통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나를 생조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의 간목은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상생의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거고, 일제는 사화를 받죠. 정사일주, 아까 말했던 천간의 간목이 지지 인목인 것이고, 천간의 병화가 지지로 사화와 같은 것이니, 비록 천간의 간목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간목, 지지로 사화, 지지로 인목, 지지로 사화,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조금 더 국세 자체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이거 목화가 세력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가 세력이 월등히 강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숫자를 셉니다. 이거 수개 3개고 화가 2개, 목이 생겨지니까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건 수가 엄청나게 60대 40 또는 70대 30으로 수가 더 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시에서는 조금 더 화를 갖다가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경자시. 자, 자월에 임수 2개 투출하게 되면 정사 일주에 인목까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수가 좀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시가 경자시 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 하나에 또 하나의 수를 얻고, 이 자수 2개, 임수 2개가 뿌리를 얻죠. 이 경금이 약할 것 같지만 사중의 경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재성인 경금이기 때문에 수를 능히 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습을 가중하죠. 한습을 가중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국만 놓고 봤을 때 재성이 나한테 도움을 줍니까? 아니면 한기를 가중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한기를 가중시켜서 나를 힘들게 하다 보니 재성이 재성으로서의 역할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재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주 원국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요. 대운에 따라서 이 재성의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 목화운으로 갔을 때 이 재성은 원국은 좋지 못하지만은 대운에 따라서 이 용도가 생길 수 있겠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 재성의 역할은 크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큰일을 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한기를 가중하는 것이니, 이때 만약에 사주가 경자시가 된다. 그럼 운으로는 동남 목화형자. 동쪽은 목이고요. 남쪽은 화죠. 그래서 동남, 동쪽, 남쪽, 동남 목화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동남 목화향이라고 하는 뜻은 인묘진 사오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아진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 사해상충이 되죠. 인의 뿌리를 두고 사해 뿌리를 둔 정화가 사해상충이 되면 이거는 인의 한목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사화가 충으로 인해서 완전 박살의 수도 상처를 받겠지만, 이렇게 되면 나의 우군, 나의 친구 하나를 잃은 것과 같다.
가 되기 때문에 경자시, 특히나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결코 신해시는 태어나지 말아야죠. 신해시 병원에서 날짜를 잡아주지는 않겠지만 자연 이때 또 진통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세계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인사인에 이렇게 뿌리를 튼튼히 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쁜 국세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게 대운이 그러면 동남으로 가야 되는지 즉 목화향으로 가야 되는지 금수향으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이거 수가 세 개지만은 지지로 사인이 세 개잖아요. 또 그러면은 이거 천간의 비중이 좀 크냐 지지의 비중이 크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거 수황적인 자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개 묘시는 이민시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이 개수 투출되면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도 안 좋고요, 이건 목화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민시 같은 경우는 금수운으로 가면 그럭저럭 살만하게 되는데,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살아난다. 이거는 정화의 불을 댕공 꺼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개묘시는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갑진시 이렇게 갑진시가 되면 인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일간을 생겨주게 되겠고, 일간이 사이인의 뿌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간이 세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수운을 가도 나쁘지 않고요, 요거는 목화운을 가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그냥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을사시라든가 병오시라든가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일간이 왕합니다. 사야 2개, 병오시가 되면 병화 투출되어 있죠. 우하에 또 뿌리를 뒀죠.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이민시도 제가 금수운이 좋다고 했는데, 을사, 병오, 정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가 되죠. 신왕이 아니라 신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운은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반대로 이제 무신시라든가 기유시가 되면 사신합수가 돼서 수가 세력을 얻고요, 사유회금에서 금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요거는 동남 목화향으로 가되, 어떤 분들이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무토상관이 정관을 파한다 라고 해서 이걸 뭘로 보죠? 상관, 견관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다. 이건 물론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상관, 견관이 돼서 이게 두려우면 이제 무신시를 피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여자로 태어난다라면 병오시, 을사시 정도에 태어나서 금순으로 가는 게 낫고, 남자 아이 같으면 목화운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해시만 아니면은 신축시, 경자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목화운으로 갈 때는. 근데 남자 같은 경우 을사, 병오, 정미시는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좀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2022년 12월 31일 물론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년이 바뀌게 되지만 이제 양력 기준으로 내일 2022년 마지막 강의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